이쪽은 미아동의 문화주택. 저 대문의 물바지라고 하나요? 대문에 보면 저기 항상 고추를 키웠지. 그렇죠. 아, 저 저기 고추 올라가서. 저기 고추라니까. 괜찮은 데는 저 위에 포도도 길러요. 저 포도밭이네 진짜. 포도예요 진짜로. 포도를 기르는 거죠. 네, 기르는 거예요. 전형적인 문화주택이다. 당시는 딱 지금 기림동에서 수유 넘어갈 때 분위기 이런 건데 가난한 사람들은 계량기업에 살고 지하집에 부자들은 높은 데에서 문화주택에 산다. 행운의 경품권 문화주택을 드립니다. 백판으로. 행운상 최신식 문화주택 건평 15평 대지 56평. 어머나? 뭐야 수건 사면 저걸 줘요? 집을 준다고? 네,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사회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동네 이야기. 직장 생활에서도 네. 필요한. 예. 바로 우리 부장님이 사시는 그 동네 이야기. 네. 알아두면 승진에 도움이 되는. 네, 바로 그 이야기 듣고 있죠. 오늘도 김시덕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가시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자 미아리 고개 정상까지 왔어요 지금. 예. 네. 미엘의 고개를 넘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쫙 펼쳐지죠. 펼쳐지는데 갈 곳이 많습니다만 그 왼쪽으로 가면 정릉이 있고 직선으로 가면은 기름이 있고 동쪽으로 가면 장위가 펼쳐지는 거죠. 종암. 예. 종암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장위 쪽으로. 그래서 고대 쪽으로는 안 가시려고 내 굉장히 애쓰시네. 가급적 좀 그 저런 20대 거 처음이네. 트라우마는 고대 출신이 저런 거 그러니까. 처음이야. 뭐 학생활에 납치됐던 적 있어요? 아니요. 술을 강요한 적이 많아가지고 좀. 술 강요. 예, 그렇지, 그렇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술 강요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차라리 공부를 강요하면 그건 하겠다. 공부는 아무도 강요 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학부 때 1학년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도서관 위치를 아는 동기가 딱 2명 있더라고요. 저하고 포함해서. 구사학번인데도 네. 에이 설마. 진짜로 그때 물어봤었어요. 아무도 무슨 안 과 가가지고. 했다고요? 무슨 과? 일문과. 일문과? 진짜 심했나 보다. 구사는 그래도 공부 좀 했는데. 여학생들은 공부했고 그래도 남학생들이 아 남학생들한테 물어봤다 이거죠. 다 물어봤죠. 했는데 위치를 모르더라고 애들이. 그때만 해도 면접 가면 면접비 받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IF 전에. 그 그렇죠. 마지막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를 포함해서 이 친구들이 군대 갔다 와서 세상이 바뀐 거죠. 갑자기 한판 밀어 닥친 거죠. 원서 없고 네. 안 뽑고. 그래서? 그래서 고대는 안 간다 잘. 여전 안 간다. 안암동은? 지금 빨리 벗어나죠. 아마 지금 안암동 얘기를 해서 안 하고 넘어왔죠 거의. 얼른 미아래국에 넘어갑니다. 빨리 그래서. 넘어왔어요. 이 지역은 포인트가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이 중기적 목적은 노원까지 가는 겁니다. 네. 가는 건데 그 중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몇 개 있죠. 그중 하나는 요 신월곡 1도시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라고 야 하는 저런 건 또 2% 좋아하는 거네. 이른바 요 동네 성매매 직결지. 아 야, 저기에요. 어색해졌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바람에.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비구역이라. 정비구역. 좋아하잖아. 근데 정비구역. 이런 지역이 보시면은 30년대 딱 보면 집들이에요. 다 네모난 계량기의 집들이에요. 유성 보시면. 근데 여기를 사진을 집장천이에요, 집장천? 성매매 직결지입니다. 말하자면. 어. 근데 보면 굉장히 그 30년대에서 40년대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함부로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은 이제 그 덩치 큰 분들이 나와가지고 왜 찍냐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얌전히 비껴가야 되는 곳인 거죠. 그렇다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재개발 움직임이 있으면서 조금 들어가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이런 지역을 딴 게 아니라 주변이 다 개발됐을 때 워낙 그런 분위기가 이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남겨져 버린 블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래서 좀 보고 싶은 건데 못 보다가 개발이 시작되면 그때 들어가죠. 기록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천호동에 중에서 그랬고 그래서 기록을 좀 했고 꼭 천호동의 직결지는 다 밀렸고 이제. 근데 미아동 분들이 여긴 미아동이 아니라 그래서 대단히 싫어하세요. 원래 하월곡동인데. 네, 하월곡인 거죠. 예, 하월곡이죠. 금방 없어지겠네요 이제 진짜. 네, 여기 가보니까 날이 다르게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비롯해서 이 기름뉴타운의 동쪽 지역이라든지 요 블럭들이라든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옛날 집들이 좀 많이 보여요. 이게 보면 이제 미아리 고기 넘어가지고 구도심이 퍼지다가 멈춘 거죠. 이 특수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네. 얘들을 밀면서 지금 들어오는 게 기름뉴타운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요 기름역. 저희가 지금 교통 굉장히 요지죠, 저기. 요즘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내부순환로도 있고 그렇죠. 해가지고 예.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노원까지 가는 거죠. 라인. 저기 그 공용 주차장이 있고 큰 공용 주차장이 있고. 요 삼각형 블록이 최근에 철거가 끝났어요. 여기가 이제 기름 역세권이라는 곳이었는데 상권이다 보니까 워낙 개발이 어려워서 한 10년, 20년 갔습니다. 여기도. 이 지역의 구청장이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나온 단골 공약이 여기 재개발하겠다고. 보면 좀 재밌는 당이고 어떻게 뭐 하기 애매한 당이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짓기도 네모나지도 않고 보면 빼곡하게 기어진 많고. 딱 삼각형이네, 그죠? 예, 좀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올라가면 여기 이거 빼고는 다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된 거죠. 쭉쭉쭉쭉 삼각산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채석장이 이 동네에 있어가지고 그 창신동 채석장 가지고 서울역하고 경성 그 조선 총독부 지었고 지었고. 요건 그 다음 건물들 지을 때 많이 했던 거죠. 했던 곳인데 여기만 남았다가 최근에 절 끝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분위기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이었나? 우리 권순우 기자가 기름도 타온다 하시죠. 여기 삼각형 한쪽 끝이고 기름시장 기름시장, 쪽은 아, 아파트 단지. 기름시장. 예. 여담이지만 기름이란 거는 불교 용어입니다. 좋은 뜻, 좋은 소리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옛날식으로 여간 골목이 있고 안 나가면 피역, 아까 말한 뭐 시다 이런 단어를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옛날식 목욕탕이 있고. 아, 목욕탕. 예. 이런데 목욕탕은 꼭 수돗물 쓴다라고 강조하죠. 예전에 목욕탕들은 수돗물 안 썼거든요. 지하수. 온물기를 썼거든요. 그렇지 지하수 썼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되다 보니까 수돗물을 쓴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냉온수 구분된다라는 말도 꼭 하고 이런 골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요 미아리 정릉 옛날에는 주택가. 그리고 지금은 항상 저 만장 저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절 표시 저런 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절보다는 이제 점집인 거죠. 점집. 예. 그 소속신앙. 처음에 구분을 못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만자를 붙여도 정말 이거 조계종이라든지 이런 천태종 쪽에 속한 사찰인 경우하고 점집인 경우는 구분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점집이 아닌 데 가가지고 점 봐달라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화내시기도 하죠. 물론 점 보는 스님도 계시지만. 그리고 여기에 과거의 모습이 이랬던 거고 제 앞쪽으로 미래의 모습은 이런 아파트로 바뀌고 싶어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거의 20년 이상을 주민들의 갈등을 겪었죠. 저 아파트도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데. 이 아파트도 오래된 것 같죠. 참고로 여기가 여기 도남 3부 아파트라고 98년이네요. 네. 어이, 오래됐네. 그러면 저거 입주할 때 아마 IMF 맞고 막 그랬단 말이죠. 저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98년 지은 아파트, 95년 지은 아파트 지금 재건축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지금 30년 아슬아슬. 예, 아슬아 25년 됐는데 저게 30년 되고 35년 되면 저 아파트들이 전국에서 엄청 쏟아져요. 저게. 그렇네요. 그때가 되네요. 예. 저쪽이 어디입니까? 도남 동부 센트레빌? 저게 집장촌 건너편인가요? 아니죠? 어디 갔지? 아니 저쪽인데 성매매 식물지가 오른쪽 아니에요?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이죠. 이 오른쪽. 저 건너편이 원래 그 고등학교가 있어. 그 서라벌 고등학교. 거기다 노원 관계이군요. 네? 노원 갔죠 지금 아마. 그렇죠. 노원 쪽으로 갔죠. 노원구로 갔죠. 왜냐면 저 서라벌 고등학교가 서라벌 예대라고. 예? 그게 아마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문창과 이쪽의 전신일 거예요 아마. 서라벌 고등학교가 서라벌 예대. 예대 서라벌 네. 예대. 그래서 서라벌 지금 예대가? 멘션 이름에 서라벌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그 이제 고등학교. 학교 있었던 땅에 예, 지금 예. 아파트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80년대 초 중반에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 중반에 굉장히 명문이었어요. 서라벌 예대. 서라벌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대일 명문이었죠. 고등학교. 그죠? 지금 이제 대일 외국어 고등학교의 전신인 대일 고등학교. 이 두가 그리고 저 조금 더 넘어가면 신일 고등학교. 강북의 그 세계 굉장히 신흥 명문 고등학교였다.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수돗물로 목욕한다고. 요거 많이 강조합니다. 목욕탕집도 가면. 어. 이게 첨단이었던 거예요. 워낙에 상수도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근데 보면 느끼는 게 우리가 이제는 상수도 수돗물 쓰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그 도시의 일일 뿐이고 네. 여전히 한국에도 조금만 지방 가도 여전히 그럼요. 옛날에 우물에 펌프 여전히 있습니다. 요거 있잖아. 맞습니다. 펌프 쓰고 아니면 저기 길어가지고 관정 파가지고 쓰고. 근데 그 물이 더 깨끗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한국 아시겠지만 서울이랄까 대도시의 외곽들은 저기 쓰레기 처리장부터 해가지고 가서 불법 폐기물이 날려가지고 오히려 더. 사실 다 오염됐다. 오염돼서 지하수로 오염돼가지고 그 주변 마을들이 좀 심각합니다 문제가. 뭐
지하 광천수 뭐 이런 것도 문제 있는 그래.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정제를 하겠죠. 이제 이제 주변의 교외 지역 마을들이 하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수원부터 부족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걸렸고요. 여간에.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기름일 비상대책위원회. 예. 여기 여관이 2000 참 많다, 그죠? 여관이 맞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워낙에 정말 역사권이었던 거예요. 시장도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아 사거리 오거리 쪽이 그 우시장도 있어가지고 또 발달하기도 하고. 우시장. 예, 우시장. 근데 시장이 그쪽에 있었어요? 네, 우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아 사거리역 즈음에.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은 소규모 준공업지대가 발달해요. 가방이라든지 단추 같은 게. 그 성수동과 똑같이 소를 잡은 다음에 부속을 가지고 발굽이라든지 뿔을 가지고 가공한 게 있었어요. 가죽도 가죽공예 그렇고. 이런 거. 근데 그 공업이 넘어간 데가 이제 노원인 거죠. 그래서 80년대 노원구나 이쪽 강북 쪽 기사를 보면 공장 때문에 물이 다 오염돼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리고 예,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있었어요. 맞아. 거기 노원 넘어가다 보면 그때 그 진짜 오염구로 그 유명한 게 뭐냐면 무슨 원? 그 있는데. 레이온? 원진내요. 원진내요. 구리 쪽. 네. 남해 원 우리 그랬는데 쪽이고. 어떻게 난 레이온을 찍어주지? 진짜 대단하십니다. 너무 오래 같이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이제는 좀. 척하면 차기네요. 적응했구나. 야. 원진내연도 있고 또 뭐가 하나 또 있었어. 넘어갈 때. 그런 공장들은 90년대에 영등포도 마찬가지로 공장을 이제 외곽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만든 것들이 아파트들인 거죠. 그러면서 노원 지역이 대체적으로 대단위 단지로 개발되는. 그랬고요. 여기 아까 보여드린 사진은 2018년이고 재밌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재밌진 않은데 이런 19년 1년 뒤에 슬슬 분위기가 무르익더라고요. 저 이제 상가 철거할 거다 이거죠. 철거가 시작되죠. 공가됐다고 하나하나 늘어나더라고요. 이 동네 분위기들이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지막한 집들이 있고 뒤로는 아파트가 삼각형으로 포위하고 있는. 양복점이 있으면 옛날에 잘 나가는 동네였던 던힐 거죠. 양복점이네. 던힐. 얘는 저 동네가 원래는 그럼 주택가였던 거예요? 주택가인 거죠. 그런데 지금- 다 상가로 그렇죠. 바뀐. 을지로도 보면 일제 때에는 주택가였잖아요. 근데 일본인들 빠지고 나서 월남민들 내려와가지고 장사하고 하면서 세운 상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주택이. 이렇게 돼서 마지막 경우는 이제 뭐 이런 많이 붙었고요. 뭐 이전도 많이 했고 중간에. 그래서 이 동네가 참 답사기도 좋고 볼 게 많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분위기를 보여드리는 게 저기 언제 가서 18년, 19년에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저기가 그럼 다 철거돼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아직 그 길가에 있는 상가 건물들은 저항하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 네. 요 피업 가게가 나름 인상적인 간판하고 와. 유명했는데 저 저게 동네 철거 직전인가 봐요. 보니까. 직전입니다 거의. 이런 분위기로 해서 이제 기름 지역의 전통적인 마을 하나가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 과정을 전체를 봤죠. 이런 게 이제 기름 지역, 미아 지역, 수유 지역의 하나의 분위기고요. 또 하나 분위기가 문화주택이죠. 뾰족집, 뾰족 지붕집. 어떤 건데요?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양호할 거야 아마. 집이 요거- 굉장히 괜찮았어요. 이건 미아동의 문화주택. 저게 일반적인. 저게 70년대 집장사들 집이죠. 맞아요. 집장사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0세기 전기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도시형 한옥, 계량 맞아요. 기와집을 집장사집이라고 불렀고 기억난다. 60에 80년대 사이에는 요걸 집장사집이라 불렀죠. 저 대문에 물바지라고 하나요? 대문에 보면 저기 항상 고추를 키웠지. 그렇죠. 저 저기 옥상, 고추예요, 올라가서. 고추. 저기 저기는 고추라니까. 올라가는 그 길은 없어.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든가 그냥 바둥바둥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그렇지. 바퀴가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 무게를 견디고. 무너지지도 않죠. 예. 저 괜찮은 초록색 데는 대문. 저 위에 포도도 길러요. 저기에 흙 받아 놓고 예. 포도는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저 동네 약간 저 골목이 집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설계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문 위에 뭘 기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동네가 먹을 걸 기르는 데가 있고 네. 꽃을 기르는 데가 있어요. 꽃을 기르는 데는 좀 조금 여유 있는 거죠. 곳이에요. 근데 동네가 이제 시골도 좀 그런데 가서 먹을 거 먹지 못하는 거 기르면 좀 욕 먹어요. 동네에서 사치스럽게 그런 거 한다고. 자기 집에서 먹는 깻잎 같은 걸 다 길러야지 자기 집에서. 나팔꽃 기르고 있으면 나팔 열리면 어떡할 거냐 그런 이제 거죠. 이런 얘기죠. 거기에 지금 먹을 뭐 가지 같은 뭐 호박을 길러야 될 분위기가 있는 거죠. 하도 재밌어가지고 포도를 정문 앞에 기르는 집만 사진을 모아두고 있는데 천호동도 있습니다. 저 포도밭이 있죠. 포도예요 진짜로. 포도를 기르는 거죠. 네, 기르는 거예요.
전형적인 문화주택에다가 지붕에서 지붕도 아니고 저 그러니까 대문 위에서. 예, 대문 이 경우는 지붕과 대문이 연결되는 곳에 꽤 전문적이었어요. 예뻐요 집도. 그 어디예요 집이? 요거는 인천의 유동이라고 베트남 전쟁 때 돈 벌어온 분들이 집 지어가지고 월남촌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꽤 운치 있다. 네, 운치 있는 곳이에요. 포도가 예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런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골목 단독주택 골목에서 꽤 예뻤습니다. 이런 분위기. 나중에는 이제 저런 게 전통 가옥이 될 거예요. 한옥은 이제 없어지고 그렇죠. 저런 게 이제 추억을 되살리는 전통 가옥이. 야, 근데 포도 괜찮지 않아요? 저 집에서만 제대로 먹기는 하시네. 저 집에서만 먹기는 양이 많네. 인천 가셔서 요게 천호동. 오, 저것도 포도야. 아니 포도를 전문적으로 기르시더라고요. 와. 7월이니까 이제 곧 이제 머지않아 볼 수 있습니다. 이 풍경을. 야. 그래서 좀 포인트가 전통 옛날 골목 다닐 때 어느 계절에 뭘 기르나를 보는 것도 꽤 재밌어요. 그러니까 골목 다닐 때 기본 특성은 라일락 보는 건데 라일락이 단독주택 단지의 그렇죠. 전통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향기가 나면 이제 봄에서 맞아요. 여름 바뀌는구나라는. 요즘 그 다음 트렌드예요, 그렇죠. 진짜. 그 다음이 장미고 그 다음에 포도예요. 천호동도 이런 식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기르시는 데 있었습니다. 고분다리 근처. 자, 그럼 이제 다시 예, 그렇죠. 다시 국민주택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미아리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먹을 것들인 거. 이것도 먹을 거죠 아마. 뭐 고추 같은. 굉장히 알뜰하게 기르시더라고요. 고추 가지. 이 집은 1974년에 준공된 집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름의 북쪽부터 미아, 쌍문, 삼양동,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장이동까지 전형적인 풍경들이에요. 맞아요. 서울 외곽으로 가면서 다 저런 거 지었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직 허허벌판에. 전통의 경성부 시절에 개발된 곳들은 아니다 보니까 아, 진짜 기억나네. 저기 소년 김동완 저기 아침에 뛰어다니면서 신문 돌리고 했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추억 여행을 하려고. 아, 저기 대문이랑 대문 사이로 이렇게 딱 집어넣는 딱 거예요? 해서 그렇죠. 여기 탁탁 두 번 쳐서 딱 치면 그걸 딱 들어가는 거야.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냥 걸어서? 걸어다니지 무슨 자전거를 타. 그랬군요. 자전거 아니었군요. 자전거 타고 아니, 세번 무거울 걸어 텐데, 다녔어요? 걸어다니 이렇게. 사실 이게 나무 덩어리인데 150부? 80부. 80부? 150부는 소년한테는 좀 심해. 어릴 때였구나 아주. 주말에 수금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이제 신문도 좀 만들자 맨날 인터넷 신문이라도 매거진 같은 거 무크지. 이런 걸 문화주택이라고 합니다. 문화주택. 그렇군요. 불란서 집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프랑스 대사관에서 항의를 했다고.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다고. 이태리 집이라고도 좀 많이 하고요. 근데 이태리도 없고 그런 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항의만 받아요? 터키 없다고 그러고. 아니야. 터키탕은 일본에서 만든 말인데 일본 터키 대사관이 항의를 항의만 했습니다. 받아 우리는. 실제로 이상한 말을 하니까요. 저게 1930년 11월 조선일보 기사인데 다 이제 계량기와집 나지막한 1층만 있다가 2층 3층짜리 주택을 짓고 그게 인기를 끄니까 이렇게 비꼬는 기사들이 나와요. 나중에 되면 나무 위에 집을 짓겠다고 이 사람들은. 자꾸 올리니까 좋은 줄 아니까. 1931년이 오면 근데 저 집 안에서 남녀가 하는 건 뭡니까 저거? 이제 그 애정 행각인 거죠. 아니야 저 서로 멱살 잡고 있네. 행복할 겁니다. WC가 있고 희한하다. 이런 저럴 식의 것이다. 비꼬는 분이 나오고 어린이가 만든 건데 32년에 성냥개비로 성냥개비 이게 문화주택. 당시 애들이 생각하던 문화주택인 거예요. 유럽식이네요. 유럽식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현할 수 없으니까 1층, 2층, 5층짜리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게 여러분이 그 교외 지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문화주택인 거죠. 당시는 딱 지금 기름동에서 수유 넘어갈 때 분위기 이런 건데 가난한 사람들은 계량기업에 살고 지하집에 부자들은 높은 데에서 문화주택에 산다. 이런 식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땅값은 아래쪽이 비쌀 텐데. 그렇죠. 이제 제가 말하는 거죠. 그 문화주택들은 남았고 앞에 이제 계량기업집 단지들은 개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거 59년 뭐야? 기사입니다. 행운의 경품권. 행운의 경품권 문화주택을 드립니다. 백환으로 수건을 사신 뭐 그랬는데? 아니, 그게 뭐 이게 경품권을 백환으로 드립니다. 수건을 사신 분께 경품권. 행운상 최신식 문화주택 건평 15평 대지 56평. 어머나? 뭐야? 수건 사면 저걸 줘요? 그러니까 경품 이제 추첨.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에서 수건 얼마나 칩을 되는 준다고? 장소 창경원이네. 장경원 야. 옆에 희망의 마을 방송탑. 야, 행운상 문화주택 1등상 뭐야 그렇죠. 저게? 어디 저기 일등상. 이- 고급 전 고급 전축 전축 고급 대. 두 대. 미싱
2등이 미싱. 나침지 아마 라사지 비단호 나사. 라사. 장미라사. 네, 라사, 그때. 라사. 양복지 준다는 거구나. 미군 기총관 많이 있는 라사집 팔목시계. 팔목시계 전기 아이롱. 광목 광목. 수도 와이셔츠 와이셔츠 백작. 이게 뭐 브랜드인가 봐요. 잘 모르겠는데 집을 준다고? 행운상 당첨자에게 드릴 문화주택은 이렇습니다. 야. 보면 많이 약소졌어요. 일제 때는 2층 집이었는데 1층에 좀 뾰족하게 올려가지고 여기 50년대 가난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집들을 은평구라든지 홍제동 같은 데 많이 지었죠. 수유동도 많이 지었고. 저 보니까 라사지. 라사. 라사라 복장학원이라고 있었죠. 옛날에. 있었죠. 네?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지금도 있지 않나요? 라사라. 라사라 복장학원이라고 유명했었지. 패션 쪽에서는. 지금도 있네요. 옷 만드는 학원이었던 거예요. 라사라 패션 디자인 학원. 정말 유명했었죠, 저게. 빌딩도 올리셨네요. 마포구 창전동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주택이 오다가 67년입니다. 면목동.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집을 지을 때 지금은 아파트를 짓는데 당시는 문화주택을 깔았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어느 대도시를 가든 교외 지역에 문화주택들이 많은 게 이때인 거죠. 그러니까 요 당시 지금 보시면은 걸어 다니실 때 허름한 집들이 왜 이렇게 많나 싶을 텐데 당시로서는 첨단 주택이었던 거예요. 주택 단지로서. 제가 사는 관악구도 많고 요거는 면목동의 문화주택들. 딱 이렇게 살짝 비스듬하게 만들고 조금 규모가 더 커 보이네요. 커 보입니다. 수유 미아보다. 맞습니다. 수유미아가 초기 단계예요. 은평구와 마찬가지로 홍제동 문화촌하고 수유. 왜냐면 저기는 저기에 저 베란다 있는 데가 2층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아들 방이 저기 있었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들 방이 이제 밖에 나서 담배 피다 걸리고. 수유 하나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워낙 수유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예쁜 문화주택이에요. 전국에서. 이 시기에 국민주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공영주택, 간이주택 해가지고 부흥주택 해가지고 집을 좀 제대로 만든 게 최초로 만든 게 수유동 국민주택이에요. 맞아요. 저기가 나중에 지어져서 좋아요? 꽤 초기에 만들었는데 정성스럽게 70년대, 만들었어요. 70년대. 60년대입니다. 60년대요. 더 먼저 지은 문화주택인데. 그렇죠. 꽤 그런 식이죠. 저땐 그러니까 일제 때 잘 지었고 박정희 가옥처럼 한동안 좀 간이로 짓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그렇죠. 허름해졌구나. 제대로 짓자. 요게 서울시립대 박철수 교수가 공개한 사진인데 공개랄까 한 건데 당시의 문화주택들의 분위기인 거죠. 이렇게 빼곡하게 짓는 야. 다 이랬던 거예요. 수육을 일대가.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런 거죠. 느낌이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면 교통은 불편하고 집은 새 집인. 교통은 수유동 오거리면 괜찮죠. 당시도 편했지만 다만 도심 출근이 어려운. 지금도 1기 신도, 2기 그러네. 신도시들 도심 그러네요. 출근이 어렵죠. 맞습니다. 그때는 지하철이 없을 때니까 8번서부터 20번 뭐 이런 버스들이 84번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있었죠. 도심 출근이 어려운. 이런 게 표준적인 골목 넓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이 동네 안에 남아 있더라고요. 골목길 넓네. 반듯해. 비도 넓어요. 근데 왼쪽은 다시 지은 집들이죠. 요 한 집은 근데 요 앞에 왼쪽 앞에 있는 거는 옛날 집입니다.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딱 전형적인 느낌이죠. 이렇게 이런 시기의 잘 지은 문화주택입니다. 기역자로 해가지고 있고 이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집이 요 집. 양호하네. 참 예뻐요. 작지만. 저런 집은 흔치 않았어요. 저런 집은 진짜 흔치 않았어요. 근데 요 동네 이거 1차 국민주택인데 여기가 다 이렇게 깔았어요 이걸로. 집이 아, 기역자로 되어 있구나. 저런 집은 특이하네. 그러니까 참 예뻐요 진짜로 봐도. 다락이 있고 네, 다락이 있고. 그러니까 앞에 보면 조그맣게 마당도 만들었고. 마당 좀 있죠. 좁지만 어떻게든지 좀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그 보면 지붕에도 보면 마크도 다 집마다 다르고 정문 마크도 다르고 하나하나 신경 썼구나라는 생각을 자연히 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해가지고 퍼져 나갔고 그게 이제 은평구의 넓은 땅들에 깔렸고 그리고 강남 지역에서는 하나는 방배동 이수단지 지역에 이런 집들이 깔렸습니다. 최근에 다 철거 끝난.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강남 지역에 만들어진 것이 영동 시형주택이죠. 이런 집들 뾰족집은 없어졌네요. 없어졌습니다. 조금 더 뭔가 좀 사무적 느낌이랄까, 좀 더 미국식 느낌이랄까. 직장사 집이에요, 아니면 이건 시형입니다. 공무원이 지은 공무원 집이라는 거죠. 야, 근데 갑자기 좀 비싸 보인다. 요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조금 비싼 넓어 집들의 원형이 되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하얀 집, 저 뒤에 있는 연립주택도 원래는 저런 시형주택이었는데 예. 헐고 다시 지은 거고. 영동 시형주택 14단지까지인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에요. 요게 대부분 다 헐렸어요.
한 10년만 참았으면 다 아파트 지을 동네인데. 그렇죠. 아파트 근데 아시겠지만 강남 쪽에 은근히 빌라 많잖아요. 네. 빌라 지역인 것 같아요. 결국 좀 아파트 만든 게 조금 다른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까지 지으면 누가 가서 살겠냐 했던 그런 그럼 때였나 보구나. 처음부터 시가 구분해가지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쪽은 아파트 전용 지역으로 만든 거고 이쪽은 주택으로 만든 거고. 그렇지. 아파트 수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을 문화유적 할 때 강북의 대표는 아까 수유동 요 집이 강북 동북 지역의 제일 예쁜 집 중 하나고 김시덕 박사님 보기에 제가 볼 때 제일 예쁩니다. 이게 가장 살기 좋단 말은 아니에요. 저 집 주인분께서는 연락 좀 주세요. 이 집은 강남 지역에 이런 게 있었을 이런 식으로 강남이 개발해서 쓸 수도 있는. 하지만 여기서 발전을 멈추고 아파트로 돌아간.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로 덮이게 된 직전의 마지막 상황인 거죠. 양 대표적인 건물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 강남 저 문 지붕에는 뭘 안 키우는구나. 그렇죠. 창살만 높죠. 고추가 여기도 없네. 꽤 비싼 집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저기는 어느 분이 사시겠죠? 저기 네, 지금 거주하는 곳입니다. 개인분께서 사시겠죠. 그래도 주소를 지금 일부러 안 보여드리고 있죠. 근데 뭐 검색하시면은 뭐 꽤 유명해진 집이라 거의 마지막 남아 있는 영동시형 주택이다. 우이동 쌍문 좀 더 좀 더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이 형은 강남 보는 거 추억을. 싫어해. 아까 보여드린 집이 가장 원형적이긴 한데 요런 이제 아 저기도 개고기 집이네. 개고기 집이죠. 건강원. 거기 개고기 집이랄까 이제 뭐 아 그렇지. 흑염소 이런 거. 짜주는 거. 다려 먹는 거. 예. 다려드립니다. 다려드리는 거죠. 우리 달려드리는 게 탕이고 다려드리는 거는 세탁소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개소주, 흑염소, 잉어, 가물치, 장어, 붕어, 영계, 인삼, 포도, 호박 다 합니다. 푹 끓여서 주는 거. 예. 이런 골목이 지금 이건 약간 다른 형태로 지었고. 야, 저기는 약간 저건 적산처럼 생겼다. 약간 일본식인데. 근데 일본식인데 일본식이 아니라 60년대, 70년대 지금 문화주택 단지예요. 제가 볼 때 이 수유동도 있는 거예요. 수유동 보면 철거민초 수유동도 있고 꽤 부잣집 수유동도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요즘에 부잣집 수유동이에요. 군인들한테 많이 분양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5.16 그렇죠. 이후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수 마을도 생기는 거고. 저런 집은 참 아깝긴 사실 아까워요. 그렇죠. 그렇다고 저기 있는 분들한테 계속 저런 집에서 사세요 할 수는 없고. 근데 또 사고 싶은 분들 계세요. 예쁜 집이라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이 집들이 적당히 잘 짓다 보니까 연탄가스가 잘 안 통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죠. 옛날 집은 너무 허름하니까 바람이 잘 통해요 그냥. 그래서 가스 가스는 중독이 세고. 없는데 우풍이 심하니까. 충격도 없는데. 근데 여기는 애매하게 되어가지고 단열이 잘 되는 바람에 사고가 더 많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공 아파트들이 요 시기의 광고들 보면 집이 비싼데 왜 비싸냐 이 집장사 집은 싼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집장사 집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배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비싸졌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라고. 그 화곡동 국민주택 같은 데들 40만 단지 이런 데 보면 오히려. 비싸요. 그 정부가 지은 거라서.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면 끝나겠다 이제. 여러분 쉬는 시간을 좀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단열재 안 쓰던. 요게 아까 영동 시형주택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개봉 60만 단지의 가장 오래된 집 중에 하나. 이것도 거의 안 남아 있어요. 개봉 특히 광명 쪽이 다 철거되고 아파트로 바뀌는 중이라 개봉 60만 단지인데 개봉동과 광명시 북부 광명동에 걸쳐 있는 곳입니다. 60만 단지. 60만 평이 지었다 그래서 언제적 도시 계획이에요? 70년대 초입니다. 70년대 초에. 요 시리즈의 중간에 말씀드렸어요. 강남 얘기할 때. 개봉. 그러니까 한때 강남하면은 이런 집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단독주택. 다음 단계로 아파트로 바뀐 거죠. 그리고 진짜 얼마 못 가고 아파트촌이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한 세대 한 3, 40년 살고. 은평구 와. 중산동 저기도 멋있다. 멋있죠. 은평구도 사실 여러분이 은평 뉴타운, 진관 뉴타운을 떠올리는데 정말은 국민주택의 동네입니다. 저 의자들은 동네 다 주민들 종류가 다른 예. 의자를 5개를 저기다 갖다 놨네. 그러니까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지. 그렇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늘지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저 계시고. 가운데 있는 저 버린 의자들 있지. 의자에 앉는 분이 왕고신가 봐. 아마 집주인이 아닐까. 아니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골라서 앉으시는. 저기는 어르신 조심해야 될 때 훅 하면 넘어진다. 졸면. 내려가시네. 아마 그 롤러는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뜻밖의 여기가 재밌는데. 뷰가 좋아요. 국민주택들이 좋아, 저런 거. 사람 안 살던 데 집다 보니까 다 중턱이에요. 지난 시간에 장의동 말씀드리면서도
국민주택 지역이 이번 장기 뉴타운에서 빠지는 게 워낙 고지되어가지고 어차피 안 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 뷰가 좋습니다. 이 은평구역 증산동 서면은 저 네. 서울 저기 현저동 저쪽까지 쭉 내려다 보여요. 뜻밖의 강원도만큼 뷰가 좋은 서울 외곽의 국민주택 단지 증산동이 은평구죠. 은평구입니다. 그 증산 가련동 이런 데들. 상암동 근처에 상암동보다 좀 북쪽입니다. 네.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것도 예쁘장한 인천 가좌동. 인천에선 공업단지 외곽에 만든 신규 주택 단지. 저건 뭐 산토리니 같다. 예. 그러니까 흔히 예뻐요. 것들이. 야, 청와대. 예. 그러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서울 화곡동 40만 단지의 가장 오래된 집 중에 하나. 저런 거 저집 팔 때는 어떻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장사 그때 분들이 이제 추첨을 해. 요건 이제 그 주공이 한 거니까 분양한 분양을 거지, 했죠. 분양.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게 방배도 이수단지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규모가 커졌거든요. 수요에 비해서. 저거 설계하실 때는 정말 큰 꿈을 품고 설계했었겠다. 방배 5구역 시끄러웠던 이런 분위기들. 어떤 놈도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수용되니까 그러는 거죠. 싫은데 그렇죠. 본인은 싫은데. 어떤 모든 분들이 여기에 떠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좋은 점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이프님하고 말씀드린 것 나눈 것처럼 비율을 좀 높여야 돼요. 동의 비율을 70 몇 %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지금 4분의 3 동의하면 그냥 나머지 그러니까. 4분의 1은 떠나라죠. 저는 너무 그건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없어진 데들입니다. 현재 방배동 지역이고 전집들 많았지. 개봉 60만 단지는 이런 느낌. 보면 중간중간 이가 많이 빠져 있죠. 특히 광명 쪽은 개발이 꽤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광명 뉴타운 해가지고 말 나오는 것들이 다 요 광명 개봉 60만 단지예요. 그러니까 광명이 집값 좀 빠졌다더라고요. 최근에. 네, 맞습니다. 하도 아파트 많이 지어가지고 요즘에. 근데 전 광명은 한때 여전히 뭐 최고였잖아요. 최고였죠. 상승률로. 앞으로도 저는 좀 계속 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살기 좋아요. 비교적 가깝고 여기저기 가기 좋고. 이건 미추홀 주안동인데 여기도 철거 끝났습니다. 아 진짜 재밌게 생겼다 정말. 참 예쁜 데 많아요. 요거는 수원 건성구 세류동. 수원 서부인데 예. 수원이 한동안 동물을 키웠잖아요. 영통이나 광교식으로. 그랬다가 수원 경부선 라인 쪽에 다시 좀 개발이 활발하거든요. 최근에 용적률 500% 아파트 화서도 그렇고 그 일부로서 수용돼 가지고 철거 끝났죠. 네. 요 정도로 해서 문화유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저 집 파는 광고 한번 보여주세요. 즐거운 나의 집. 1974년 11월 15일 매일경제 게재. 저거 아파트 분양 광고네 요즘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요 집 형태 좀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요 집이 제가 기억하기로 수유동 근처에 주택단지 홍보 광고거든요. 가보시면 이 집이 꽤 남아 있습니다. 집이 맞아요. 딱 그대로. 예, 요대로. 저런 집 많았어. 저 부잣집이야, 부잣집. 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 집은 참고로 요 근처입니다. 강북구 번동 일대. 번동? 예, 요 일대에 그런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계량기어집과 문화유산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이 지역의 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 왜 이 동네는 왜 두 번 가요? 전반적인. 이렇게 이 지역을 통과해야 이제 노원 신시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 동네 거쳐서. 거쳐서 가야죠. 맞습니다. 창동도 가야 되고. 가야죠. 과학동도 가야죠. 그리고 정릉도 가야 되고 정릉은 이번에 안 간 게 너무 볼 게 많아서 거기는 관광지로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가서 네. 제대로 좀 배워. 갈 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의정부로 여하튼 225개 기초 자치. 그래서 연락 제가- 바랍니다. 제가 딱 그래서 알려주세요. 정리해서 놓을 거예요. 딱 이렇게 와서 우리 상무님이 뭐 어디 대전 문화동 뭐 어디다 그러면 바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윤택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저희는 항상 달리겠습니다. 예.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